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너무 오른 게 악재요에서 악재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오른 게 악재요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믿진 않아. 근데 재료로서의 악재는 환율이 좀 부담스럽고 외국인들이 이탈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은 계속 갖고 가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오늘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올해의 상승률이 거래소와 코스닥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2배 가깝게. 근데 이제 그건 업종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조방원, 또 전력기기, 이 모든 게 거래소의 대형주들이고요. 거기에 지주회사와 금융주, 또 거래소의 대형주들이죠. 그럼 코스닥의 대형주는 뭐가 있니? 한 2개 정도의 업종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하나 더 붙인다면 반도체 소부장 정도. 자, 그래서 이들 중에 거래소 쪽 업종이 강하면 거래소가 더 강한 거고, 코스닥의 업종,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강하면 코스닥이 더 강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2차전지가 뭐 최근 1, 2년 동안 주도주인 적이 별로 없었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좀 쉬다가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포인트를 잡았을 때 반전로제 했던 게 반도체, 전기전자, 로봇,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때부터 움직임이 좀 나오더니 좀 쉬엄쉬엄 하고 나오더니 오늘 거의 대폭발을 할 정도로,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오늘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2.5%의 상승이 나왔고, 그 이면에는 이런 업종 간의 흐름, 왜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어? 제약바이오가 올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200이 있고 3900이 있어요. 그래서 4200 가까워지면 조금 신고가를 뚫을까 또는 박스의 고점일까 이런 느낌. 또 3900에 가까워지면 전저점을 깰까 아니면 반등을 할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거래소 종가는 4150입니다. 그러면 4200 가까워졌네. 어제처럼 어제 얻어 맞았었는데 오늘은 안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4200 뚫을까 아니면 또 얻어 맞을까.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두 가지가 겹쳤네요. 원래 뭐 선물옵션 만기일이 3692일 때는 뭐 쿼더러블 위칭데이, 트리플 위칭데이 이런 말이 있었죠. 뭐 2만여의 날, 3만여의 날, 4만여의 날. 그런데 내일은 그 만여의 날 플러스 수능의 날입니다. 수능의 날.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1년에 한 번 11월의 둘째 주 목요일은 수능일이에요. 그럼 수능일은 우리 다 아시지만 어느 누구보다 수능 보는 수험생이 1순위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근도 좀 이렇게 1시간씩 늦죠. 우리 주식시장도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수능일 날은 아침에 10시에 장이 열린다. 내일 또 9시부터 장이 왜 안 열리지? 주식시장이 폭파됐나? 이게 아니고 10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마감이 1시간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시호가 마감이 3시 반이잖아요. 내일은 4시 반까지. 그래서 내일은 1시간이 늦게 시작하고 1시간이 늦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년 중에 이렇게 좀 시간이 다른 날이 3번 있어요. 바로 내일 수능일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5시 반에 끝나는 날이고요. 1월의 첫 거래일 1월의 첫 거래일도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1월의 첫 거래일 10시에 시작해요. 그런데 1월의 첫 거래일은 똑같이 3시 반에 끝나요. 그렇게 1월의 첫 거래일과 수능일과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빨간 날이 아닌 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날은 언제나 주식시장이 열리는데요. 딱 하루 안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다음 날. 올해 12월 달은 아마도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이겠네요. 30일. 왜냐면 31일은 거래 안 되잖아요. 하루 쉬어요. 하루 쉬기 때문에 12월 31일은 거래가 안 되니까 30일.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31일 납회일이니까 쉬고 31일 쉬고 1일 쉬고 2일 샌드위치 데이 쉬니까 수목 금토일 연휴인 거를 연정희 씨는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목소리가 달라지는구나. 하여간 내일은 수능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선물옵션 만기일인 중요한 내일 과연 4,200을 위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고점에서 다시 한번 아래로 박스권 조정을 받을 건지 내일 한번 지켜보자.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환율 이 두 가지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율이 1463원 오늘까지도 1460원대고요. 이러면 이제 1400원 후반이잖아요. 1500원에 가까워지죠. 1500원에 가까워지는 환율은 확실히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직전 3개월 동안 3주를 샀습니다. 3개월 누적으로. 야, 환율 어떠냐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직전 2개월 동안은 1조 7천억. 그러면은 3개월 전보다 2개월 전 누적이 좀 낮아졌죠. 직전 1개월까지는 7조 4천억을 순매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5일 2조 6천억 순매도. 오늘 4,200억 순매도.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지수가 올라오고 환율도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게 좀 저는 좀 제일 부담스러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너무 오른 게 악재요에서 악재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오른 게 악재요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믿진 않아. 근데 너무 오른 게 악재인데 재료로서의 악재는 환율이 좀 부담스럽고 외국인들이 이탈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은 계속 갖고 가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오늘 2.5% 상승. 거래소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네, SK하이닉스 마이너스네. 근데 마이너스 폭이 작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얼마나 더 많았나 보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코롱인더, 금호석유화학, 정유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대웅제약, 유한양행,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 모든 것들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응집력 있게 올랐고, 롯데지주, 미래에셋증권, GS 이 종목들이 바로 지주회사 또는 금융주. 지주회사 또는 금융주는 두 가지 복합 재료에, 물론 법 개정한 재료이긴 한데 두 가지가 복합적이다. 하나는 상법 개정한 지주사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금융주의 자사주 소각 재료, 또 세법 개정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을 안 시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변화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율을 낮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알테오젠이 오늘 7%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와 있고요.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왔고요. 펩트론이 10% 상승, HLB가 3% 상승, 리가켄 바이오가 17% 상승했어요. 리가켄 바이오 17% 상승, 코오롱 TC유진이 7% 상승, 브로노이가 4% 상승, D&D 파마텍이 6%, 올릭스가 15%, 펄어비스가 8%. 그래서 펄어비스는 게임주죠.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제가 말한 거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리가켄 바이오나 올릭스나 알테오젠이나 상한가를 친 ABL 바이오나 제약바이오의 신고가 패턴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신고가 패턴 계속 순환매 돌고 있다 했는데 오늘 그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의 초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경제원탑이라는 채널에 나왔었는데요. 경제원탑에서 이제 세 가지 업종을 질문을 하셔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전노제. 저는 몇 달 전부터 반전노제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제약바이오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뭐 의료기기는 실적이 좋고 비만 치료는 지금 세계적인 이슈고. 근데 그냥 단순 신약 개발들이 패턴이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 잘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재료를 또 갖다 붙이려면 재료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재료를 갖다 붙이려면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수혜주는 제약바이오다. 요 재료를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이 5% 상승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17% 상승, 역사적 신고가. 올릭스가 15% 상승, 역사적 신고가. 알테오젠이 7% 상승, 신고가 코앞에. 이 모든 게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를 봐도
거래대금 상인을 봐도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ABL바이오 6조 9천억 7조짜리 상한가, 리가켄바이오 6조짜리 17% 상승, 올릭스 2조 7천억짜리 16% 상승, 코오롱생명과학, 큐리언트, 인벤티지랩, 이 모든 것들이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가 완벽한 오늘 압도적인 주도주였고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 종목들도 1조 이상짜리 화학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1등, 화학주가 2등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거래소의 2배 이상 지수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지주회사, 금융주, 세제 개편안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수혜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 12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특집, 우리 밸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 강연회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월초 강연인 건대 강연은 이미 성황리에 마감을 했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완전히 자리가 한 석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하는 단기 매매 강연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싶으셔도 링크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열리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방 강연회가 5군데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이렇게 5군데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오네? 몰랐는데 아직 열려 있으니까 링크에서 신청하시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지방 강연회는 우리 수도권 위주로 강연을 하는 밸런스에서 특별 기획한 무료 강연이고요. 그럼 이세무사는 단기 매매 유료잖아. 그거 뭐 마감했다고 자랑은 했는데 너는 무료 안 하냐? 합니다. 저는 다음 주 부산에서 하고,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뭐 만석이 거의 찼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 마감이 아마 대락률이 높으니까 부산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링크가 안 열리면 부산도 마감인 거고요. 저는 부산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부산 지점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부산 지점 센텀시티점을 기념 삼아 센텀시티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니까 부산 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수능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연배가 이렇게 좀 50대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40, 50대 분. 뭐 60대 분들도 꽤 있으시고 30대도 있지만 40, 50대가 중심인데요. 그래서 아마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의 학부모님들, 수능생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독자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일 수능 모두 대박 나시고, 자녀분들이 공부한 것만큼은 당연하고 공부한 거 이상으로 또 이렇게 뭐 찍거나 또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좋은 점수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거기까지? 1절까지. 다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